한미동맹을 해치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에 대해 미주 한인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교회협의회가 개별교회 지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대형교회가 소형교회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은 여전히 겉돌고 있어 선거 전 시행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펠팩스 공립학교가 점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늘려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국감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분노 어린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지역 노인 회원들과 보수단체원들은 오늘 워싱턴 소재 주미대사관 앞에서 프래카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주미대사로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물러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수혁 물러나라! 이수혁 물러나라! 한미동맹 파괴하는 이수혁은 물러나라! 이수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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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사관 앞에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인 어르신들이 모여 이수혁 주미대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들은 70년 넘은 한미동맹의 혈맹 미국을 대적하고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이수혁 대사의 발언과 태도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행위다. 국민과 동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이수혁은 즉각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워싱턴 버지니아 통합노인연합회 우태청 회장과 보수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장용철, 김용옥 씨 등 집회 참석자들은 이수혁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한국의 동맹 무시, 미중 간 줄타기로 비춰지고 있어 한국의 대미 외교, 나아가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미래의 한국 차세대를 갖다가 무시하고 제 동포들을 더 무시하니까 이번에는 즉시 물러가야 됩니다. 이수혁은 당장 나와서 한국인들에게 국감에서 사죄를 하고 혈맹으로 맺어진 정말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는 우리 미국을 배척하는 그러한 대사는 미국의 대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대사가 어떻게 친중을 말하며 이 70년의 그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과의 이 한미동맹은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며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며 영원한 우방국이며 형제국입니다. 한인들이 성토하고 있는 이수혁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은 이미 한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70년간 계속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수혁 대사는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장인데도 외교부 후배 출신 국회의원을 하대하는 듯하거나 삐딱하게 앉았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성토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사님 목소리를 높이시고 그러세요? 경우에 저한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경우에 안 맞아요? 본 의원의 미국 대사에게 경우에 안 맞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했다면 그럴 수도 있으나 한국을 대표해 대미 외교 제1선에 나와 있는 주미 대사가 70년 넘은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중국 편들기를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어 대미 외교, 한미동맹에도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가 주미 대사이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외교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게 미주 한인들이 이수혁 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대사관에서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교회협의회가 최근 투서와 언론 보도로 불거진 개별교회 지원금 수십만 달러 횡령 의혹에 대해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한 근거를 제시하며 횡령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교회협 회장인 김재양 목사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등 대형 교회와 장로 개인이 회원교회에 직접 제공했다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음해성 투서를 뿌린 인물과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교계에서 때 아니게 불거진 교회협의회의 횡령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교회협의회 회장인 김재양 목사는 토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투서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개별교회 지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악의적인 모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3만 6천 불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분, 그것도 가명으로 보낸 김별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45대 임원의 교류를 통해서 임원진 이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용이 아닌 것을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오늘 24일 11시 50분까지 그런 이메일이 시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또 45대 임원진 이름으로 묻겠다고 그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루 전 한국일보는 워싱턴 지역이 지역사회에서 모금한 38만 달러의 수입 가운데 13만 6천 달러에 대한 사용 내역이 없다며 횡령 의혹이 있다는 가명의 투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이를 즉각 반박한 것입니다. 김재양 목사는 횡령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근거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등 두 곳의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교회들을 지원한 13만 6천 달러는 교협이 아니라 이들 대형 교회가 직접 소형 교회들에 송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교협의 회장인 김재양 목사와 총무인 안효광 목사, 회계인 박희숙 목사는 횡령 의혹을 산 13만 6천 달러에 대해 중앙장로교회에서 두 달치 렌트비 지원금 12만 달러를 워싱턴 지역 60개 회원 교회들에 직접 송금했기에 교협의 횡령일 수 없다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후원한 또 다른 16,000달러는 1월 29일 교협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고 14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 지원비와 마스크 구입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를 원한 한 대형교회의 지원금 12,000달러도 이 대형교회가 12개 지원교회에 직접 체크를 보냈기 때문에 횡령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교회의 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대형 마켓을 운영하는 김 장로의 후원금 12,000달러에 대해 교협은 이분이 현금 300달러씩 들어있는 봉투 40개를 보내왔고 이를 어려운 교회, 실직가정, 탈북가정, 선교단체에 전달됐으므로 교협 통장에 입금 없이 수령인들의 수령 확인서만 받아 감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학 회장은 사용 내역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김별이라는 가명으로 교협과 나에 대한 악의적인 투서가 뿌려지고 일부 일간지에서 보도까지 한 것은 음해성 투서이자 명백한 오보로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워싱턴 교협 지도부는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불응시 해당 언론사와 음해성 투서를 주도한 인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전화만 하고 있을 뿐 타결짓지 못하고 있어 선거 전 시행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는데요. 양측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언해 놓고서는 이제는 서로 골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새 감염자들이 하루 8만 4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3차 확산되고 있고 불경기 탈출도 주춤해지고 있음에도 워싱턴 정치권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은 여전히 겉돌고 있어 선거 전 시행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화만 하고 있을 뿐 협상 타결을 선언하지 못한 채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언했다가 이제는 서로 골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은 우리의 목표에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꾸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re waiting for the final. Well, so they said they would, and you're waiting to see it on paper. Haven't yet. And also, same thing. They keep moving the goalposts. They every time they say we move the goalposts.
이에 맞서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것을 제안하면 저것을 역제 안 하고 자주 골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don't even have the bill yet because Nancy Pelosi, and she's coming up, I know she can speak to this, but we've continued to make offer after offer after offer, and Nancy continues to move the goalposts. 상호 비난전 속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채무장관은 월요일에도 50분간 전화 대화를 가졌으나 협상 타결인지 협상 결렬인지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아직도 선거 전 타결이 희망적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선거 전에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입법하고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상대방이 협상 도중에 골포스트를 자꾸 옮겨 합의 타결이 안 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가겠다면서 2조 2천억 달러 더 받아들이고 세부안도 전폭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와 추적에 대한 국가 전략을 전폭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주정부 로컬 정보 지원액도 늘리도록 압박하면서도 업체 등의 코로나 관련 소송 면제권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 타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 선거 전에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입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23일까지 협상 타결부터 매듭지어야 했었는데도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는 듯 결렬 선언도 하지 않은 채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 미국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지역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교실로 돌아오게 할지 논의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교사 노조, 학교 당국 사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버지니아주의 일부 초등학생들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1월 16일부터 유치원, 프리스쿨, 특수교육 혹은 집중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대면 학습을 시작할 예정이고 11월 30일부터는 1, 2학년과 직업훈련센터 학생들을 위한 대면 학습이 시작됩니다. 스카 브레브란드 펠백스 교육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대면 교육을 통해 앞으로 나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일부 유치원생과 장애 학생들을 포함하는 학생들에 한해 10월 대면 수업 재개를 허락하는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브레브란드 펠백스 교육감은 10월에 약 3주간 진행한 대면 코호트 학습은 잘 진행됐고 우려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 작전, 확진 사례에 대한 계획된 대응, 준비된 교사와 직원 등 대면 교육을 위해 수립된 운영 모델에 잘 적응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틀 동안 교사가 이끄는 대면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이틀 동안은 집에서 교사가 인도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 모델, 병행 모델로 부르는 이 학습 모델은 가정에서 배우는 그룹 역시 교실에서 배우는 그룹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고 두 그룹의 학생들 모두 동일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집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 주도의 교육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100% 온라인 학습도 가능합니다. 브레브란드 교육감은 빠르면 1월 4일에는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2월에 2학기 시작 전까지 교실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2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브레브란드 교육감이 제안한 100% 온라인 수업은 2월까지로 끝내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계획을 승인할지 또는 3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위해 조기 복귀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찬반수가 6대6으로 나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려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달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버지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하는 대시보드에 사립, 공립학교도 추가키로 했습니다. 목록에는 사립 혹은 공립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교가 포함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 유아원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주말 동안 비가 오고 난 후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번 주는 하루 중 최저 기온이 40도에 머무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도 커지는 가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독감이 시작되는 가을이 깊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와는 달리 독감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월 말로 접어들면서 워싱턴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10도를 넘는 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클수록 우리 몸은 적응하기 힘들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코로나 3차 재확산도 심각해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 증진과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은 30살이 넘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40살이 지나면 급격히 하락합니다. 40대부터 과로나 스트레스의 허용량이 조금씩 줄어들다 50대를 지나면서 더욱 약화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거나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절기 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 6배 강해집니다. 독감과 코로나19도 면역력이 강하면 감염돼도 빨리 치유됩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면역이라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병원균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 건강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 각종 질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건강하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방법은 찬 기운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외출 전후에는 온수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관절과 근육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생활 백신 마스크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모두 밀착해서 가리도록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안쪽 면이 오염됐거나 땀으로 축축해졌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인 경우라면 실내는 물론 자동차 안에서도 필수입니다. 실외라고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단백 음식 위주로 섭취하되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나 과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해조류 등의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